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람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이편한 세상 명동역 포스트마크의 당첨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랑부풀 안에서도 몇몇 교육생분들이 또 당첨되었다고 동호수를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이게 오랜만에 또 분양이 되었던 만큼 준비해야 되는 돈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분명하게 있고요. 그리고 사실 분양의 특성상 아파트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오늘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 분양을 넣으시는 분들은 전부 이 입주자 모집 공고라는 것을 봤을 거고요. 여기에서는 공급 대상 및 공급 금액 부분을 유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급 금액을 보면 타입별로 그리고 층수별로 얼마 정도의 금액이 발생하고 또 계약금, 중도금, 마지막 잔금 어떤 날짜에 어떻게 얼마를 내야 되는지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하고요. 이게 84 타입 안에서도 A, B, C 타입이 있는데 A 타입은 대부분 조합원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별로 없었고 C 타입 역시 애초에 세대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덜 선호되는 B 타입이 일반 분양으로 많이 나오게 되었었고, 이제 중위평균가로 좀 살펴보자면 한 6억 5천 정도가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제 설명드릴 때는 이 6억 5천이라는 값을 잡아보게 되었습니다. 디테일하게는 약간의 차이들이 있으니까 꼭 이 금액이 들어간다기보다 이런 느낌이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5구 타입은 또 다른 금액이겠죠. 역시 비슷하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양가가 6억 5천이라고 했었을 때 계약금이 10% 수준이고요. 그리고 중도금이 60%, 잔금이 30%이게 됩니다. 우선 이 이편한 세상 명동역 퍼스트마크가 다른 단지와 다르게 선분양이 아니라 후분양이라고 하는 점을 조금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라든지 조건들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먼저 계약금 10%입니다. 2회에 나눠서 이 10%를 나누게 되는데, 먼저 계약을 할 때는 1,000만원 정도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로 다음 달이죠. 11월 22일에 2회분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총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내게 될 거니까, 만약에 금액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신용대출을 좀 받는 식으로 행동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 60%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후분양이잖아요. 보통 선분양이라고 했을 때 한 6개월 정도 단위로 천천히 이렇게 납부하게 되는데, 요거는 26년 초에 입주할 예정이란 말이죠. 기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3개월 단위로 이렇게 회차마다 나눠서 내게 되는데, 60%면 10%씩 6회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후분양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1회에 20%를 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올해죠. 12월 20일에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준비하는 돈은 아닙니다. 이 중도금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한 은행에서 이 날짜쯤에 모델하우스로 와서 집단 대출 계약을 맺자, 이런 식으로 다 진행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10%든 20%든 30%든 간에 어차피 이 60%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나올 수 있을 거니까 이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해석했을 때는 조합에서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1회에 좀 더 많은 돈으로 진행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도금이 무이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실제로 이자가 없이 진행하겠다라는 느낌보다도 조합에서 이러한 혜택을 좀 줬던 거죠. 그런 이자를 우리가 부담할 테니까 그냥 무이자로 진행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조합의 부담으로 또 다가갈 수는 있지만은 이 정도 분양가에 어느 정도의 성적이 나왔을 때는 중도금 무이자도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다 되었을 거기 때문에 아마 무이자 정책을 펼쳤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현재 결과로서는 매우 괜찮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중도금 대출은 이것 자체는 아직 DSR도 포함이 안 되고 정말 큰 하자가 없는 이상은 다 받을 수 있는 대출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게 있냐면 너무 연체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신용 불량자하거나 그럴 때는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가 혹시나 연체되고 있는 게 있다면 그런 거는 확실히 좀 관리를 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웬만하면 다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주 지정일에 잔금 마지막 30%를 납부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그러면 단순 생각했을 때는 약 1년 정도 뒤에는 이런 돈을 다 마련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쯤에 다시 한 번 더 감정평가라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감정가를 토대로 우리가 뭘 받을 거냐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2억을 우리가 생돈으로 낸다라기보다는 다시 한 번 더 나오는 감정가를 토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됩니다. 즉 이때 감정가는 6억 5천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보통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경매라든지 이런 부실 채권이 될 리스크가 좀 적다라고 보기 때문에 감정가를 후하게 쳐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분양가가 6억 5천이지만 실제로 한 7억 정도의 감정가가 매겨진다면 보통 60%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4억 2천이라는 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라고 쳤을 때 분양가 자체는 어쨌든 6억 5천이었었잖아요. 그럼 나머지 금액을 빼게 되면은 약 2.3억이라는 현금이 필요한데 이미 계약금에서 6,500만원을 내놨었죠. 자, 그렇게 치면 1억 6,500, 한 3천만원이라는 돈은 실제로 조금 덜 납부하게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는 아직까지는 이런 감정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내년에 갑자기 뭐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한데도 분양가 정도는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혹시나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진다면 이런 감정가가 높게 나올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변의 시세를 봤을 때는 뭐 그렇다고 8억 이렇게 감정가가 붙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7억 정도가 무난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뭐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단순하게는 분양가의 절반 정도는 돈이 있어야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감정가에 따라서 또 금액이 훨씬 줄어들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변수가 있죠. 꼭 실입주를 안 한다 하더라도 전세를 놓을 수도 있거든요. 혹은 대출 받고 월세를 놓을 수도 있겠고요. 뭐 입주 장에는 또 전세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뭐 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는 받을 수 있다면 내가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런 세를 놓는 것까지 한번 고려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후분양이라는 아파트의 특성상 기간이 좀 짧게 진행이 되지만은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이런 프로세스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취득록세 같은 경우는 1,050만원 정도 수준이 아닐까라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사이트가 법무통이거든요. 자, 그래서 법무통에서 6억 5천이라는 금액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취득록세와 법무사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대략 이 정도 비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법무사도 보통 한 곳에서 좀 집단으로 맡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금액이 확정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도금이 무이자라는 것과 그리고 이런 혜택이 또 좋았죠.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 에어컨이 모두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여기서 큰 금액 안 들이고 이대로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입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좀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급 금액을 한번 봤을 때 내가 5급 타입이다라고 하면 방금 봤던 걸 토대로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84B 타입이 가장 많았었는데 합계 금액이 한 6억 5천 정도 되는 게 가장 무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공통사항이 뭐가 있느냐, 발코니 확장 공사는 사업주체가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 부분에서는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제공되고 전체 공급 대금의 60%인 중도금 범위 내에서 이런 대출을 알선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그래서 뭐 특정 날이 되면은 모델하우스에 찾아와서 계약을 맺어라, 서류를 작성해라 이렇게 안내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무상 제공 품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발코니 확장 보통 이런 게 뭐 2, 3천만 원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뭐 디자인 패널, 붙박이장, 아일랜드장, 요건 식탁이죠. 그리고 뭐 하이브리드 쿡탑, 주방 액정 TV 이런 거는 뭐 그냥 소소한 부분이고, 시스템 에어컨 4개가 또 LG전자 제품으로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이런 것도 거의 1,000만원에 가까운 혜택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거를 다 뭐 고려한다 치면은 분양가가 정말 괜찮은 거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랜만에 또 대구 분양시장에 좀 훈풍이 돌만한 좋은 단지가 나왔고, 실제로 결과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모두 축하드리고요. 지금부터 자금 계획 잘 세워서 입주까지 잘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층에 걸리신 분들이 있는데, 무주택자인 분들은 웬만하면 그냥 들고 가셔라, 이렇게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왜 저층이냐 아니냐보다 중요한 건 좋은 아파트이냐가 핵심일 거니까, 이 아파트는 좋은 곳이 맞고 그냥 살다 보면 충분히 오를 만한 단지이다 보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들어가서 편안한 생활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